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순수 뇌피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저의 그냥 뇌피셜이고, 제가 뭐 통계학 자료라든지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신다라든가 뭐 이런 생각에 뭐 그냥 토론을 하는 건 괜찮지만, 공격적인 댓글은 조금만 좀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그에 앞서서 뭐 보는 분도, 이 영상을 보는 분도 별로 안 되긴 하겠죠. 자, 요즘 보면은 특히 어린 분들 있잖아요. 그 장래희망, 그 가장 1순위가 요즘 유튜버죠. 유튜버인데 이 장래희망이 아주 옛날부터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가였어요. 만화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꿈꾸는 직업이었어요. 지금 이말년 씨 같은 경우나 뭐 주호민 씨 같은 경우도 저랑 비슷한 세대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만화가들이 좀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아마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많기도 하죠. 그러다가 BJ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요즘에는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튜브가 뭐 주가도 급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돈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었을 때 돈을 버는 구조가 좀 다르죠. 그냥 블로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인기가 있으면은 이제 광고가 들어와요. 광고가 들어와서 이게 목돈이 됩니다. 목돈.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것이 피드백으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많은 것들을 쌓아 놓으면은 그것으로 인한 인지도와 파급력으로 인해서 이제 광고가 들어오는데, 그 광고가 이렇게 목돈으로 들어와요. 근데 유튜브는 뭐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인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영상, 한 개의 영상이 어떤 분들 보면은 막 매덕 뷰를 찍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의 영상만으로도 엄청나게 떡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처럼 인지도를 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옛날에 보면은 그냥 아기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몇억 뷰가 돼가지고 몇억 원을 벌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화제가 되어서 유튜브가 또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광고가 목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고 때문에 수익을 얻는 거긴 한데, 조회수,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뭐 광고를 얼마나 보고 하는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통칭을 해가지고 조회수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1원 단위로도 와요. 1원 단위로도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하는데, 옛날에는 기업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들을 했어요. 기업 친화적.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거는 취향 저격이에요. 취향 저격. 그러니까 내가 꼭 기업에 잘 보여서, 그러니까 기업이 좋아하는 블로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래머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기업 친화적이 돼야지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취향이 있어서 기업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대중의 취향만 신경을 쓰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뭐 특히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겠지만, 물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상에서 이제 기업하고 일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그냥 제 취향대로 하고 내 취향대로 보는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퀄리티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가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 채널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영상 중에 하나가, 뭐 목에 담이 왔을 때, 이거 제가 이거를 뭐 전문 유튜버들처럼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기다 띄워놓으면 좋겠지만,
전 귀찮아서 그런 거 잘 안 하죠. 목에 담이 왔을 때 이 영상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좀 많은 수익을 담당하는 그 영상이거든요. 물론 제 채널 수익 자체가 워낙 적긴 하지만 그냥 그 중에서는 좀 그래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니면 지금 요 영상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TV에 나온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가서 와, 이 영상이 되게 고퀄리티 영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퀄리티가 엄청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엄청난 가치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또 애매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영상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거의 완전 고퀄리티에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막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그런 뭔가 가치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고퀄리티의 영상들이잖아요. 근데 고퀄리티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만들어낸 것도 퀄리티가 될 수 있고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유튜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는, 제가 봤을 때는 계기가, 자, TV 프로그램에 하려면은 적어도 PD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퀄이죠. 그리고 많은 인원, 스태프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송출하기 위한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과정들과, 그리고 면허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방송하기 위한 면허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충 만든 유튜버가 그냥 대충 만든 영상이 어떤 경우에는 TV 영상보다 수익이 앞서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자, 이게 뭐 그냥 케이블일 수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뭐 공중파 영상을 이기긴 힘들겠지만, 공중파도 뭐 시청률이 엄청 안 나오는 거는 유튜브의 어떤 특정 영상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듯이 그냥 노력이나 퀄리티가 아주 높지 않은데, 그 애기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애기가 재밌게 노는 거를 했는데 그게 몇 억이 됐어요. 몇 억이 됐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제작진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아서 이걸로 인한 수익이 그냥 한 수백 정도에 그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이런 거 다 인원에 대한 뭐 돈도 주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나 뭐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남는 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과 뭔가의 더 고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게 이제 곱하기가 되면은 더 높은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더 수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긴 하죠. 그냥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도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요즘 좀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시고 아예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유튜버라는 게 어떤 직업이냐면은,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점들이 있지만 작가랑도 비슷한 게 있어요. 미술 작가겠죠,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작가라고 하시면은 글 쓰는 작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특히 뭐 대기업을 퇴사하고 굉장히 다재다능했었는데 퇴사를 하고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와, 저렇게 영상을 잘 만들 수도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고퀄리티의 영상이 나와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고퀄리티가 꼭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게 바로 유튜브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 있어서 뛰어든 거거든요. 내가 TV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유튜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퀄로 만들면은 뭐 이렇게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거죠. 물론 잘 만든 영상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보상을 받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자, 보죠.
중요한 거는 내가 유튜브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많은 퇴사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전 직장에 월급에 아마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한 1,000만 원 되시는 분은 1,000만 원이었지만 내가 한 200 정도만 벌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원래 200을 벌었던 사람이라면 전 직장 월급만큼 벌어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일단 한 200 정도는 벌면 좋겠다 라는 처음에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영상을 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10만 유튜버가 된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독자가 꼭 그 사람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200이라는 숫자가 뭐 20대나 아니면은 30대까지도 괜찮을 수 있어요. 뭐 특히 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때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초기 수입이에요. 초기 수입. 초기 수입으로 기대를 하는 거지. 내가 물론 평생 200 정도만 꾸준히 벌린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뭐 평생 200 들어오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200이란 수익을 유지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가 활동을 해서 200을 꾸준히 번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평생 내가 200만 원의 소득을 꾸준히 계속 얻어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아무튼 초기에는 이럴 거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상승을 기대를 합니다. 내가 초기에,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 시작하면 200을 된다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벌래도 굉장히 좀 뭐랄까 잘 되는 유튜버가 돼야지 벌 수 있는 게 200이에요. 여기서 잠깐 저의 유튜브 수익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월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10만 원 정도. 이것도 대단하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대충 만드는 영상들로 월 1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올리는 이런 영상이나 제가 올리는 미술 컨텐츠 영상은 돈이 하나도 안 돼요. 영상 하나에 100원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목에 담이 왔을 때 아니면 자동차 리뷰라든지 그런 걸로 그냥 되는 거고, 이거는 월 10만 원도 나중에 안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어차피 제 수입에 이게 한 자릿수도 안 되는 수익의 비중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저는 뭐 용돈벌이나 되고, 이거 돼가지고 한번 날 잡아서 소고기나 한번 먹으면은 된다 싶은 걸로 하는 거고, 이걸로 생활비를 마련을 한다라거나 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이 하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돈을 버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위한 저는 채널인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서 유튜브에서도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좋겠지만, 하지만 내가 전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작가가 내가 지금 한 푼도 못 벌거나 월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어도 나중에 뭐 대가의 작가가 돼서 훨씬 더 이제 수익도 많이 생기는 걸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있다가 구독자가 떡상을 해요. 떡상을 하다가 그냥 쭉 가거나 다시 하향세를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구독자가 그냥 무한대로 떡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종원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한 이 정도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요것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나도 나중에 백종원처럼 무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한대로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자, 이유가 뭔고 하니, 일단은 새로 유입되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구독자 10명일 때 뭐 100명, 500명, 1000명 막 이럴 때 유튜브에서 밀어준다. 뭐 이런 영상들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밀어주던데. 자, 유튜브에서도 유튜브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신입 유튜버들의 유입이 계속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직장이든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아, 여기까지만 하고 뭐 신입 사람들은 좀 배척하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시장은 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입 유튜버들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무조건적으로 10만 유튜버가 한 1000명 있는 유튜버 한테 무조건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재미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아니면은 진짜 10명, 뭐 10다리 100다리라고 하죠. 10명, 100명 이런 사람들은 1000명인 사람은 수익이 나기라도 하지 이런 사람들은 수익 자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노출 자체도 무조건 10만, 100만, 뭐 1000만 이런 사람들만 무조건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고 더 이상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다 보니까 내게 갑자기 인기 영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재미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유튜버들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 파이가 유튜브라는 파이가 많이 커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단일 언어를 쓰는 한국어를 보는 유튜버들은 한계가 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유튜버나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쓰는 그러한 언어의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개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특히 한국어만 하는 유튜버라고 한다면은 볼 수 있는 시청 인원들이 정말 한정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 더 이상 진짜 많이 늘어봐야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늘어봐야 한 1.5배 진짜 많으면 한 2배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한계가 사실은 명확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퀄리티의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퀄리티가 없어도 TV를 앞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유튜브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100만 유튜버 들 뭐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기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뭐 100만 유튜버 누구는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번다 어쩐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와 그리고 뭐 분명히 혼자 컨텐츠를 짜는 것 같진 않아요. 작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 많이 있죠. 스태프들과 그리고 고정비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이 벌리지 않으면 그냥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값이에요. 1000만 원 이상 벌리지 않으면은 아마 적자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 이거는 거의 기업입니다. 기업. 100만이 아니라 한 50만 이상만 되더라도 아마 기업 수준일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은 이게 1인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유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내가 하는 컨텐츠랑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기존에 내가 딱 들어왔을 때까지만 끊고 기존 뭐 다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튜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이 안에서 내가 계속 수익의 떡상을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형 유튜버들은 나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고 게다가 신규들도 막 들어와요. 나는 중간에서 뭐지 약간 떡상을 하는가 싶다가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유튜브 수입이라는 게 밖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상승만 하는 것 같지만 올라갔다가 이미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려가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예측 불가능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한 100만 유튜버가 된다라고 하면은 월 수입이 어느 정도라는 걸 기대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 5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 10만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몇 달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거는 저는 미지수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퀄리티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퀄리티의 딜레마라는 표현이 뭐 정확한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로 사실은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형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제가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도전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업형이 되려면은 진짜 아무리 못해도 몇백만 원 이상씩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뭐 편집자라든가 아니면은 장비라든가 내가 뭐 스튜디오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빌리는 스튜디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월세가 나가겠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업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혼자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물론 그냥 혼자만 해서 정말 편집이나 이런 거 최소화해가지고 본인의 그냥 개인기와 매력만으로도 인기 유튜버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저 기억나는 분이 잘 없는데 그냥 몇십만 수준에서는 있을 수 있겠는데 50만, 100만 수준에서는 저는 혼자만의 순수하게 혼자만의 힘으로 끌고 가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나는 분은 한 그 JM이라는 그 유튜버 분 있잖아요. 그분은 30 몇만 정도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보고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 뭐 더 앞서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그 정도에서 소소하게 만족을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은 유튜버로 수익을 버시는 것 같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제 추측이 그래요. 그런 경우는 근데 거의 없는 거고 사람들마다 컨텐츠가 있어요. 정치 컨텐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림 컨텐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과학 컨텐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전문성도 갖춰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는 게 혼자만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게다가 고정비의 압박이 큽니다. 자, 여기서는 유튜버의 딜레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를 한창 보다 보면은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 안에 TV 채널들도 TV 채널을 개설을 해서 영상들을 공개를 하긴 하지만 전체를 다 공개를 하진 않고 부분적으로 클립을 형식으로 보여준 다음에 본방송을 보거나 아니면은 VOD로 유도를 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뭐 TV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예요. 광고를 하고 이걸로 본방송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굉장히 옛날 이걸로는 더 이상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것 같은 영상들을 올려서 옛날 영상들을 올려서 그걸로 부가 수입을 창출을 한다라든지 물론 이제 큰 TV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광고를 넣지 않아서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요. 자, 다시 시청자의 입장으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한 이러한 유튜버 자체의 딜레마 때문에 유튜브 안에 있는 영상들은 퀄리티 자체가 사실은 TV나 이런 매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50만, 100만 이런 유튜버들 말고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TV에서 다룰 수 없는 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TV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컨텐츠를 다룰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과학 채널을 한다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과학 채널을 운영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유튜버가 할 수 있는 과학 채널의 수준이 있고 TV에서 내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있는 이거 맞나요? 저 약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셔널 지오그래픽일 거예요. 네. 어떻게 해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퀄리티를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진짜 아프리카 가서 찍고 막 달에 가서도 찍고 막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있고 돈도 많고 거기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 유튜버 중에 그런 거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내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뭐 예능 같은 경우들도 그렇죠. 유튜브 자체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거의 연예인급이 되는 유튜버들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TV 연예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예능을 찍고 막 그러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것들이 뭐 런닝맨이나 무한도전이나 그렇게까지 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미래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미 1인 크리에이터 수준은 넘어서요. 그냥 그건 어차피 그냥 하나의 다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퀄리티의 지속적인 퀄리티가 나오는 채널이 되려면은 기업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또 그냥 하나의 TV 채널, 우리가 알고 있는 TV 채널이 되는 것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TV 채널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외주 제작사 정도 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좀 낮은 퀄리티에, 그러니까 낮은 퀄리티지만 필요하긴 하죠. TV나 뭐 대형 매체에서는 다룰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지만 계속 그런 것만 보다 보면은 이제 갈증이 생깁니다. 갈증. 어떠한 갈증이냐? 고퀄리티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고퀄리티에 대한 고퀄. 고퀄리티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요. 물론 뭐 영화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은 TV랑 뭐 유튜버들이랑 큰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스 자체가 그냥 영화잖아요. 소스 자체가 영화에다가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영화 리뷰는 TV에서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하든 그냥 유튜버에서 하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영화 리뷰 같은 그러한 종류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대부분의 것들은 고퀄리티가 되려면은 이제 TV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기업형, 어차피 대형 유튜버들도 엄청 커지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거의 기업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저희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 유튜버로 모든 거를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적잖아요. 옛날처럼 어린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이가 적잖아요. 이러한 유튜브에 익숙한 아이들이 사회 전반에서 많은 인구를 차지한다면 모르겠지만 신생아 수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유튜브가 떡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하루에 24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무한대로 유튜브가 넘어 이렇게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보다 보면 좀 질려요. 처음엔 좀 신선한 감이 있고, 아, 이런 콘텐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런 영상만 보다 보면 좀 고퀄리티에 대한 갈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다가 완전히 이쪽으로 이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었을 때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TV도 봤다가 유튜브도 봤다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그 시청 시간에 정체기가 오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종원 같은 대기업 유튜버들은 지속적으로 떡상을 하고, 중소 유튜버들은 정체 아니면은 하락까지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가 이제 감지가 되기 전에 들어오는 신규 유입까지도 엄청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쭉 갈지 아니면은 아예 내가 큰 도박을 해서 대기업형으로 가게 될지. 근데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되기는. 이렇게까지 되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까 제가 무조건 우상향으로 갔었을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더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기업형으로 뭐 100만 이상으로 찍히는 경우는 사실은 잘은 없을 겁니다. 자, 사설이라고 할건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길었는데,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접습니다. 유튜브를 접어요. 자, 유튜브로 처음에는 200만 수익이 나더라도 아주 기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거나 계속 떡상을 생각을 했는데 떡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나 아니면은 하락. 현상 유지는 사실 힘들어요. 자, 하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락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이게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200만 원 계속 들어오면 좋겠네 하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월급이 따박따박 직장에 들어오는 안정감과 내가 지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쉬면은, 그리고 자칫하면은 이 정도 수익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작가라는 직업처럼 전 맨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엄청나게 불안할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접는 사람들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향후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구독자 한 1만에서 10만? 이런 분들이 저 사람 잘하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왜 유튜버를 그만뒀지? 싶은데, 이렇게 해서 접게 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되겠죠? 지속적으로 살아남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이 없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가 가장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구독자가 얼마 안 되고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나름 자기 수준에서는 고퀄의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상이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양극화. 근데 이거는 사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산업이나 여러 가지에서 양극화는 사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도 양극화가 생겨나서 아주 대형 아니면은 중소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좀 많은 경우는, 이 중에는 저도 있겠죠. 뭐냐? 아주 젖 퀄리티, 아주 낮은 퀄리티로 하는데, 이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예요. 자, 취미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있네. 뭐 그냥 한번 들어볼 만한 생각이네. 뭐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제 영상 같은 거를 뭐 하루 종일, 뭐 1년 내내, 뭐 하루 종일 들을 수는 있겠죠. 1년 내내 뭐 TV도 안 보고 최승윤 영상만 본다. 그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러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아무튼 이걸로 돈벌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존재를 할 테고, 그리고 대기업들 100만 이상, 뭐 1000만 이상 이러한 대형 유튜버들과 이런 아주 소형의 유튜버들, 그 중에서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신임 유튜버들도 있겠죠. 물론 미래에도 이제 1만이나 1만에서 뭐 10만, 뭐 이렇게 여러 분포대에 있는 유튜버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양극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층은 사실은 언제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의 요점은 뭐냐면은, 미래에는 유튜브에 대해 현실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고 기대감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마다 유행하는 직종이 달라요. 그 과정들이, 제가 앞서서 지금 얘기를 했던 그 과정들이 다 생겨나게 되는데, 왜냐면은
저게 뭔가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되게 하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그쪽에 유입 인구가 막 많아져요. 그럼 그 중에서 또 뜨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녹록치 않은 시장이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는 시장이구나 하면서 이제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뭔가의 직종이 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싹 몰려가죠. 이게 괜찮은가 보다 막 몰려가서 레드오션이 되면은 싹 다시 또 빠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떡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거의 모든 직종이 그랬듯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수요를 유튜브가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뭐가 생겨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래에는 뭐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이제 막 유튜브에 걸고 퇴사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다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생각이 좀 달라지신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유튜브의 광풍은 다른 직업들도 그랬듯이 조금 있으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없어진다라거나 유튜브 주식이 떨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글에서 어떻게든 유튜브를 활용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직업으로서 유튜브를 대하는 그 시선과 자세, 그리고 진입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무분별하게 그냥 이게 돈이 되니까 무조건 다 뛰어들자라는 거랑은 좀 달라질 거란 얘기인 거죠. 계속 이 상태로 떡상을 하면서 뭐 연예인처럼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완전히 고퀄이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양극화가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다.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금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쓸데없이 만들어 보고 나니까 별로 영양가 없는 영상인 것 같은데, 이런 영상에 지금 몇 분입니까? 37분 동안 영상을 찍었네요. 네,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냥 제 내피셜로 혼자 하는 영양가 없는 얘기니까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네, 그래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냥 재밌게 들었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